급등주를 발견해서 들어가려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상승 초기에 발견하기 힘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매매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내기 힘든 분들은 상승 패턴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승 패턴을 알려드립니다. 이 간단한 패턴도 모르고 주식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하도 타점이 안 맞아서 상승하기 바로 직전에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그래서 매일 과거 차트를 돌려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가장 많이 출현하는 상승 패턴 두 가지를 공유합니다. 아직 수익 타점이 어려운 분들이 보시면 주식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발견한 상승 패턴 첫 번째는 역배열일 때 저점을 지지하고 흐름이 2평간의 거리가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5이평을 올라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 저점을 지지해주고 다시 5일선을 올라가는 패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락은 최소 이제 20% 이상 하락을 했었을 때 패턴이 좀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요. 패턴입니다. 현재 애들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으로 역배열 상태에 있어요. 그때 떨어지던 주가가 어느 순간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가 않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평간의 거리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가가 5이평을 올라타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입을 해도 사실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깨지 않고 5일선을 다시 올라타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또 보면 이코라는 종목 배열인 상태인 거죠. 거기서 한번 여기서부터 보면은 하락하다가 양봉이 뜨면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21선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지만 여기 있는 이 저점 지켜주는지 보고 올랐다가 다시 5이평과 이번에는 22평 위에도 올라타네요. 올라타게 됩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5이평을 계속 잘 타고 가다가 여기 이제 다시 5이평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22평과. 하지만 보시면 여기 저점이 계속 높아진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절가가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이 차트에 따라서. 얘도 저점을 깨듯이 하다가 안 깨고 결국엔 다시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죠. 그리고 62평의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2평의 간격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완전히 5이평이 22평과 62평을 장악하고 정배열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되게 많이 힘들었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모양은 뭐 변하지 않고요. 결국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중간에 크게 흔들기도 했지만 이때는 조금 위기네요. 결국에는 가장 최초의 저점은 깨지 않고 점점 저점을 올리면서 정배열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112평까지 뚫고 가장 날아가 버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완전 얘는 정말 아주 긴 시간을 작년 9월부터 계속 하락을 해왔어요. 해왔다가 최근에 이 추세를 돌려 세우는 양봉이 생겼고, 이때 강하게 5%나 오르면서 5이평 위에 올라타면서 22평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저점은 깨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보유를 하는데, 이것은 되게 쉽게 그냥 바로 장대 양봉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점을 깨지 않고 올려주면서 이 5이평과 22평의 간격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지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나 추세할 때도 들어가 봐도 되고, 저점을 3일 이상 이렇게 올려 세우면서 5이평 위에 있을 때 이런 데도 다
사실 저점이 그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패턴은 하락을 최소 20% 이상 하고 저점을 지지하면서 5일선을 올라타는 패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패턴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갭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하락이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 주다가 다시 저점을 또 깼죠. 내려왔고, 거의 이 저점까지 보시면 33%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내려오면서 도치 형태의 캔들을 만들었고, 얘는 이제 매수와 매도가 동일하게 같은 힘으로 거의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락하던 추세를 매수세로 돌려 세우는 중간 지점에 있는 캔들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날 양봉이 떴어요. 상승 전환을 알리는 양봉이 떴고, 동시에 5일선 위로 올라탑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하락하던 게 10% 이상 하락하던 게 멈춰서 저점을 지지를 하고 5일평 위로 올라타는 패턴이 그려졌죠.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깨고 그대로 가면 지켜주면서 이때 상한가 나오는 그런 패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갭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공 상태를 메워주기 위한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저점을 지켜주고 5일선 2평을 타는 게 되게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큰 하락을 합니다. 여기 큰 하락이 있고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습니다. 거의 37%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저점을 높였죠. 저점을 높이면서 얘가 5일선 위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이틀 시간 주고 여기도 또 상한가를 치게 됩니다. 이게 되게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나거든요. 보시면은 이때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한번 양봉이 나오더니 추세를 멈춰 세웠고 더 이상 이 저점을 깨지를 않고 1, 2, 3, 4, 5일 시간을 주고 3일 동안 저점을 유지하고 이틀 동안 5일선 위를 올라탄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때려버리는 총 5일 일주일밖에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물론 다 상한가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승 전에는 이런 패턴을 취하는 경우가 많더라. 보시면은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3년 11개도 엄청 하락을 오래 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저점을 지켜준 양상이 나오거든요. 계속 하락하던 게 이 양봉 이때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9% 이상의 고점을 찍고 매집봉을 형성을 하면서 저점을 딱 찍어버렸죠. 그러면서 양전하고 바로 그 다음날 5일선 올라타는 흐름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저항을 받지만 저점은 사실상 지켜줬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이건 1번 패턴이랑도 비슷하네요. 여기 5일평과 22평 사이의 간격이 슬슬 줄어들게 되면서 또 한 번 추세를 전환하면 이렇게 큰 상한가 근처에 상승을 보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락을 심하게 한 애들 중에서 37% 하락을 했는데 추세를 전환을 시키는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 2평을 타고 앞으로 흐름을 쭉 보던 거예요. 점을 더 이상 깨지 않는데 저점이 지켜지면서 5일선에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다. 근데 물론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점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은 팔아야 되거든요. 뚫고 내려오면은 그때는 손절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도 쭉 꽤 하락을 했습니다. 10% 하락을 했고, 하락하던 추세를 양봉이 나면서 돌려 세우점을 형성을 했지만 가다가 그래도 2평 간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워지면서 2평 위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올라가나 하고서 점을 높였고 5평 위에서 그때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는 손절을 최근의 저점 또는 내가 산 날의 시가 또는 저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로 가다가 이게 이탈이 되면 잘라야 됩니다.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때 손절가로 잡으신 분들은 잘라야 되고, 이때 손절가를 잡으신 분들은 조금 들고 가다가 물론 61평까지는 터치를 했네요. 이때 큰 저항대라고 생각을 해서 팔아주는 경우도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간다면 크게 수익은 못 먹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간다 싶으면 이 위에 이렇게 꼬리를 달 때 조금씩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씩도 되고, 여기만 된다고 해도 11% 먹을 수가 있어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언제 좀 실패할 경우가 많냐면 그런 경우, 얘도 비슷한 패턴이지만 이 위에 장기 이평이 있는 경우에는 가다가 장기 이평에서 큰 저항을 받습니다. 여기 맞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 이렇게 막 계속 부딪히는 거는 저항을 시게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저항대에서 계속 팔아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때는 아예 그냥 22평 밑으로 내려와서 22평이랑 62평이 겹쳐서 저항 맞는 부분이라서 좀 저항이 센 저항이었네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22평이 지지가 되지 않고 다 저항으로 바뀌어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아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이 평들이 겹쳐서 파동도 없이 이렇게 평으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차트는 거의 저는 매매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래량도 많이 없고 그냥 급락률이 없어서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차트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좀 시간도 아끼고요. 네, 이런 거 매매 안 하는 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오늘은 상승 직전에 차트가 갖는 상승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둘 다 하락해서 역배열인 상태였고요.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저점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높였다 하면 이제 5위평을 올라탔는지 안 올라탔는지, 이런 것들 사실 거의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차트는 2평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천천히 가는 차트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바로 이렇게 일주일 안에도 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험으로 매매하시면서 싸우면 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아까 말씀드린 그 후 역배열에서 지지 저점을 형성해서 지지 5위평을 올라타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